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제시되고 있는 게 바로 그 무리의 기름막, 그 다음에 비누막,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요거 무리의 기름막 말고 비누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뭐냐면은 단일 파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간섭무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지금 봤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단일 파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파장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의 영상을 좀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유리막, 비누막 간섭으로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비누막 간섭이 안 나오네. 그러면 영어로 인터피어런스, 그다음에 비누기 SOA 소프 버블 필름이라 할까요? 여기 버블. 자, 이걸 보면 좋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은 이제 비눗방울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비눗방울에 요 색깔들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들이 지금 막 보이잖아요. 자, 요거를 들어 올려 가지고 막을 만들면은, 자, 지금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금 가로 형태로 줄무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를 보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 맨 위에는 검은색처럼 보이고, 그 검은색처럼 보이는 거 바로 밑에 파란색이 보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그 빨주노초 파남보 역선으로 쭉 보이고, 그 가로줄이 점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캡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캡처는 요거지.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위에 이제 검은색처럼 보이고 그 부분이 점점 넓어지죠.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얘가 터지는 순간까지는 좀 보고 가도록 합시다. 지나가서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나는 이 비누막 요 영상을 보면은 되게 예쁘다 그래야 되나? 사람들마다 예쁜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이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무지개빛처럼 보이네 이렇게만 얘기하겠지만, 이 현상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모든 갖가지들의 다 물리적인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링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보통 이 정도 되기 전에 터져 버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지금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볼까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지금 위에 검은색이요, 아무것도 없어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도 막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동그랗게 구성되어 있는 것 속에 전체적으로 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얇으면 왜 검은색으로 보이는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간섭 빼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상태? 그렇죠. 상세 간섭 상태. 자, 이것도 사진을 한번 찍어 놓도록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나는 쭉 이어져 있는 것들은 그 영상은 못 봤었는데, 자, 요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해본 게 이거 뭐처럼 생겼어? 그쵸. 세탁소에서 세탁 맡기고 오면은 오늘 옷걸이 있잖아요. 철사 옷걸이 가지고 휘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비눗물이어도 좋고 세제도 좋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놓으면 처음에는 흔들흔들 하다가 그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지게 되죠. 자,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조건을 좀 잘 맞춰줘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지금 밝기를 하니까 여기에도 공기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막이 현재 있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얇은 막. 기말고사 시험 문제 중 하나. 지금 이 막의 두께는 이 검은색처럼 보이는 이 윗부분의 막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알 수는 없구나. 자, 그거 말고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 맨 처음 생기는 파란색 부분 있죠. 고기의 두께가 얼마일까요? 라 정도는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비누막 간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로줄무늬가 있다. 두 번째, 맨 위는 검은색이라고 할까요? 그냥 약간 회색 같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검은색처럼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아까 이제 쭉 내려가면은 검은색처럼 보이는 거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색은 뚜뚜뚜뚜뚜뚜 빨 이런 순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 이 부분 보면 처음 나타난 색이 푸른색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다시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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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계열이 반복된다는 거. 네 번째, 색대의 간격이 이거 간격이 어떻다 그래야 되나? 점점 넓어졌다가 간격이 뭐 변함. 대체적으로 아래쪽이 조금 대충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정도, 뭐 네 가지라고 하지만 뭐 다섯 가지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왜 색이 보이냐? 자, 그거는요. 얘를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거 비누막. 그래서 빛이 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반사된 빛이 있고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빛이 있어요. 자,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킵니다. 이게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에요. 그때 이 막의 두께를 D라고 해주면 광경로차는 뭐냐면은 2ND 왔다 갔다 두 개니까. 그런데 비누막은 굴절률이 N이라고 했고요. 공기를 1이라고 하고 공기를 1이라고 해주면은 첫 번째 반사가 일어날 때는 무슨 반사를 하면은 굴절이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진행하면서 반사가 일어나니까 이때는 고정단 반사가 되는 거고요. 또 비누막에서 다시 공기로 반사가 일어날 때는 자유단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한 번 위상이 바뀌니까 얘가 0, 그 다음에 람다, 2람다 이럴 때 상세 간섭이 되고 반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이럴 때가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란색이라고 보면요. 요 상태가 파란색에서 관경로차가 2분의 람다일 때고요. 요 때가 파란색에서 2분의 3람다가 될 때고 요게 2분의 5람다가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요. 여기 부분은 두께가 제로가 되는 게 두께가 D가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굉장히 작아졌을 때 그럴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 사진 보면은 성을 보면은 이 위쪽 부분에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짙게 많이 있잖아요. 두께가 거의 0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원래는 이 비눗방울이 터지는 경우는요. 두께가 얇아졌다가 중간에 하나 찢어져요. 그거는 이렇게 옆에 경계 부분이나 이런 데서 먼저 찢어지기 시작하는데 얘는 매끈하게 잘 만들어서 안 찢어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증발을 합니다. 물이 증발하듯이. 그래서 증발을 해가지고 얘가 얇아져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시간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밑에는 간격이 좁아요. 위에는 넓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눗물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위에는 두께의 변화가 작은데 밑에는 각도가 두께의 변화가 큰 거예요. 두께의 변화가 크니까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도 경로차가 바뀌니까 다른 색깔의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력 때문에 이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중력 때문에 내려가다 보면은 위를 끌어잡아 당기겠죠. 그래서 위에가 또 얇아지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얘가 물이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얇아지는 거고 그 상태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그러다 찢어지는 게 바로 탁 하고 터지는 겁니다. 아까 그 영상에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터뜨렸지만요. 자, 그래서 그 색깔이 이렇게 그 첫 번째 가로줄무늬에 대한 거 설명해. 가로줄무늬는 뭐냐면요. 요쪽 부분의 두께와 요쪽 부분의 두께가 똑같은 거예요. 요건 똑같고. 다음에 여기도 두께가 똑같은 거죠. 여기도 여기 두께가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처음에 비누막을 만들어 놓으면요. 막 흔들흔들 되면서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거는 이제 비누막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였는데 이 상태로 계속 오래 놔두면은 얘가 안정이 돼 가지고 가로줄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왜 색깔이 파란색부터 시작하고 빨간색으로 진행하느냐? 그거는요. 처음에 두께가 얇으면 상세 간섭이라고 해서 검은색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다음에 그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 그게 바로 뭐냐면 2분의 람다 있잖아. 그래서 2nd가 2분의 람다가 될 때 그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그 d가 작으니까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d가 작으니까 보강 간섭이 그러니까 d가 작으니까 우리 파장은 그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d가 작으니까 보강 간섭 요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람다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요때는 2nd가 2분의 람다하고 같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그때 람다가 작을 때부터 그 등호가 성립하겠어요? 클 때 등호가 성립하겠어요? 당연히 d가 0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거니까 람다도 작은 상태에서 먼저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파란색에서 먼저 그 보강 간섭이 조건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면은 파란색 다음에 뭐 초록색, 노란색 뭐 이런 데서 그 보강 간섭 조건이 만들어지고 빨간색에서 보강 간섭 조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으로 건너뛰기 한 바퀴를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요 부분,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요 부분의 막의 두께는요. 2nd 꼴
2분의 람다 파란색. 파란색의 파장 뭐 한 30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 해야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때 두께는 얼마냐? 4n분의 람다 파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여기의 두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2nt는 2분의 람다가 아니라 2분의 3람다라 했죠? 그럼 t는 4n분의 3람다가 되는 거야. 파. 이거 D1이라고 D2라고 해주면은 우리가 그 이 부분의 두께, 이 부분의 두께, 뭐 다음 두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막의 그 간섭과 관련돼서는 그 비누막에 대한 간섭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막에서 다중방막과 관련된 것들은 뭐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뭐 계산만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뉴턴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링이라고 하는 거는 또 영상을 보는 게 좋겠네요. Newton's rings. The phenomenon of Newton's rings, named after Isaac Newton, is an interference pattern. 뉴턴링에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거 잠깐 멈춰놓고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뉴턴링은요. 이게 과장돼서 그려놓긴 한 건데 밑에 유리판이 있고요. 위에 이렇게 볼록 렌즈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미세하게 곡률이 지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놓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 화살표에 보면은 공기층이 있잖아요. 공기층이 위쪽에서 반사된 놈과 아래쪽에서 반사된 놈이 간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 보고 얘기할게요. Through the air film between the lens and the plate is reflected back from the plane surface. These two reflected rays are coherent, hence they will interfere and produce a system of alternate dark and bright rings. Apparatus: monochromatic light, wooden mount. This is a rectangular shaped box at the bottom of which we place plain glass material and the lens. Light is directed to the lens through this reflector. Optically flat glass plate. A planar 자, convex. 방금 여기서 optically flat, 아주 광학적으로 평평하게 생겨 있는 면이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lens. 그 다음에 렌즈가 필요한 거고요. Procedure: turn on the sodium lamp. Place a planar convex lens on the plain glass plate with curved surface in contact with the glass plate and place the system inside a mount placed under a traveling microscope. The reflector on the mount will direct light onto the optical system. Focus the traveling microscope to see the bright and dark circular fringes. Fix the vertical crosswire of the microscope on the 20th bright ring at leftmost end and record the reading on the horizontal scale. Repeat these measurements for microscope movement from left to right and evaluate the diameters of different rings. Calculations. The main scale has 20 divisions in between 2 centimeter readings and the vernier scale has 50.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뉴턴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림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밑에 평평하게 있는 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만 다시 그릴까?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곡면으로 된 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빛이 요 위쪽 면에서 반사된 빛하고요. 아래쪽 면하고 반사된 빛이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 뉴턴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 뉴턴링 현상은 그 유리막 사이에서 간섭에 사실 똑같은 건데 이때 요 공기층의 두께 T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바라보면 요 T의 두 배가 공기니까 굴절은 1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경로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위에서 반사된 굴절이 N1, N이니까 자유단 반사고 아래쪽에 반사는 고정단 반사죠. 그래서 M 람다일 때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M 더하기 2분의 1 람다일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T가 이 T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른 거로 조건을 만들어 주면은 이 보강 간섭의 조건들을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요 그림을 잠깐 다시 좀 지우고요. 이 곡률의 중심을 여기라고 해주면 요 전체 여기까지가 반지름인데 요게 t니까 r-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놓고 요거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읍시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제곱은 r-t 제곱 더하기 x제곱으로 쓸 수 있죠. 자, r제곱 빼기 2r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x제곱인데 자, t제곱은 t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지금 r에 비해서. 그러니까 t를 제곱하면 훨씬 작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그 무시를 해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r제곱 없어지니까 t는 뭐가 되냐면은 2r분의 x제곱이 되죠. 그래서 경로차가 2t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경로차가 r분의 x제곱이라서 r분의 x제곱이 아까 있는 것처럼 m람다 즉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상세간섭 그 다음에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 그럴 때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요 맨 가운데는 어떤 상태겠어요? 맨 가운데는 t가 제로인 경우죠. 즉 상세간섭이 일어나서 가운데는 어둡게 되고 그 다음에 두께에 따라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나타납니다. 자, 여기 x가 커지면서 t가 변화되는 거는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경사가 점점 더 커지니까 t의 변화가 점점 급속해지죠. t의 변화가 점점 급속해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x가 조금만 변해도 다음 그 간섭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뉴턴링은 이렇게 원이 컸다면은 바깥에서의 뉴턴링은 간격이 되게 조밀해지죠. 좀 그림이 좀 잘못 그려진 듯 싶으면 그림을 가져와서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는 무슨 조건? 그렇죠. 가운데는 상세 간섭. 그랬다가 여기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음 보강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짧아지죠. 여기는 가면 엄청 짧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의 두께의 차이와 이 지점의 두께의 차이가 똑같은 거야. 그 얘기는 경사가 급하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볼록 렌즈 형태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렌즈가 이 평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렌즈를 갖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요 그 뉴턴링의 모양을 보고 이 렌즈 이 면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굉장히 한 25년 전이네. 그때 당시에 무슨 실험이 있었냐면은 렌즈 만들 평면 렌즈니까 사실은 평면 거울이죠. 미러 만드는 실험이 있었어요. 요거 만드는 실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하루에 9시간짜리 실험이었는데 대략적으로 제작하는 데는 한 5시간, 5시간 걸렸던 것 같아. 처음에 유리통이 있으면은 걔를 이제 그 절단기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포 같은 걸로 계속 갈아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굵은 사포, 그다음에 점점 가는 사포로 갈아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연마제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고운 천으로 이렇게 갈아내는데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평면이냐면은 유리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면이 있으면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이 1 내지 1람다 내지는 2람다 수준. 그러니까 한 500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 정도 되는 그 정도 차이가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0.1mm 차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체크할 수도 없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검사를 하냐? 바로 이 뉴턴링을 이용해 줍니다. 그 완전하게 평평한 것이 있으면요. 여기에다가 내가 만든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여기가 뭐 이렇게 지글지글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내가 요거를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동그란 곳에 뭐 이상한 무늬들이 막 보여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그러면 이거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람 손으로 하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내가 갈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으면요. 동그란 그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운 천을 깔아놓고 연마제를 놓고 이 렌즈를 요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얘가 회전을 하고 위에다가 얘를 위에 올려가지고 세게 누르거나 약하게 누르거나 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놓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요. 회전을 하니까 바깥의 선속도가 안쪽의 선속도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이 더 많이 깎여요. 그래서 위에다 가만히 올려놓으면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운데보다 바깥쪽이 더 많이 깎이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생긴 볼록 형태로 바뀌어요. 바깥쪽이 더 많이 깎이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볼록 렌즈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밑에 판이 있으면은 이 렌즈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부분이 많이 깎이고 여기는 덜 깎이고 여기는 안 깎이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속 검사를 해가면서 그 뉴턴링을 가지고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링을 통해 가지고 이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렌즈의 상태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영상 바로 하나 또 끊고 주제별로 끄는 게 좀 나은 것 같네요. 마이케슨 간섭계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